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정비로 숙종과 최고의 금수를 보였으나 19에 단명한 왕비, 인경왕후 김씨 이야기입니다. 인경왕후 김씨는 조선 숙종의 정비인데 현종 11년인 1670년에 10세 나이의 왕세자빈에 간택되어 의동별궁에 들어갔으며 다음해 음력 3월 책봉되었습니다. 현종 2년인 1661년 9월 회연 방사제에서 태어났는데 본관은 광산이며 예학의 대가 김장생의 4대 손인 광성부원군 김만기의 딸입니다. 어머니는 청주한시 한유량의 딸이며 조부 김mit겸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로 피난 갔다가 1637년 1월 강화도가 함락될 때 자결했습니다. 인경왕후는 현종 2년인 1661년 9월 3일 서울의 회연방에서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울음소리가 약하고 조용했으며 자라서도 말수가 적고 존귀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있으면 기다렸다. 모두 모인 뒤 나누고 화려함을 자제하고 품성을 갖춰 사가에서는 인경왕후를 천재의 누이 동생 같다며 극찬을 했다고 합니다. 왕실에 들어와서는 가언과 선행을 즐겨 듣고 삼군과 사성을 모시는 일에 정성을 다했으며 몸이 아플 때도 혼정신성을 빠뜨리지 않는 효부였습니다. 혼전신성이란 저녁에 부모의 이부자리를 보살펴드리고 아침에 안부를 묻는 것입니다. 현종 15년인 1674년에 현종이 승하하고 남편 숙종이 즉위하자 왕비가 되고 숙종 2년인 1676년에 16세의 나이로 정식으로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 후임자인 인현왕후나 인원왕후와 달리 숙종과의 금슬은 매우 좋았지만 자식복은 없었는데 1677년에서 1680년까지 3번의 회임을 하였고 2명의 공주를 낳았으나 모두 일찍 죽고 3번째 아이는 유산을 했습니다. 숙종실록 9권, 숙종 6년 7월 24일 신의 3번째 기사, 1680년 청 강 29년, 나를 받아 경덕궁으로 옮겨 거처할 것을 명하다. 대내에 요즘 제의가 있으니 밖에서는 무슨 재앙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였는데 혹자는 귀신의 병고가 있었다고 하며 그때 내전에 여러 달 동안 포태의 징후가 있었는데 갑자기 침전해서 도깨비를 보고 그로 인하여 놀란 나머지 하여라고 낙태한 사고라고 전한다. 아주 매우 놀랍고 걱정되어 여러 번 다른 곳으로 옮겨 거쳐야 한다는 뜻으로 힘써 권하였는데 대전에서는 불가하다고 하며 한결같이 미루기만 하니 약방에서는 모름지기 이러한 뜻을 알고 또한 힘껏 청하라 하니 약방 도제조 김수왕 등이 그로 인하여 청대하여 자전께서 하교한 뜻으로 다른 곳에 옮겨서 거처할 것을 힘써 청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르고 나를 받아 경덕궁으로 옮겨 거처할 것을 명하였다. 김수왕이 이어서 아뢰기를 전부터 대내에 도깨비의 변고가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의 제의는 과연 무엇인지 알 수 없으나 군주가 양강한 덕을 가지고 있으면 응사하고 부정한 기운이 그 사이를 범할 수 없는 법입니다. 선유가 이른바 조심하는 마음이 온갖 사악을 이긴다. 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자전의 뜻을 받들어 옮겨서 거처하지 않을 수 없지만 전하께서 조심하여 생각하셔야 할 것은 오직 조심하는 마음으로 사악을 이기는 것이니 옛사람의 말이라고 해서 실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여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좋게 여겼다. 숙종 6년인 1680년 경덕궁에서 발병 8일 만에 천연두로 젊은 나이인 19세에 승하했는데 조선의 왕비 중에서 4번째 단명으로 역대 왕비 중 가장 단명한 왕비는 효연왕후, 장순왕후, 공예왕후 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인경왕후가 일찍 사망한 것이 후에 여러 황국을 불러일으키고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비극을 초래했다고도 합니다. 실제 경신왕국을 제외한 황국들이 인현왕후와 희빈을 이용해 일으켰고 이후 영향이 있었으니 남편 숙종과 사이가 좋았고 서인 및 남인 영향에서 자유로웠던 그녀의 죽음이 비극의 시발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인경왕후도 서인 집안 출신이지만 균형을 중시한 현종이 살아생전 내정한 왕세자빈이고 왕비를 드릴 명문가들은 대부분 서인 출신이라 서인인 것 자체가 그렇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인경왕후가 죽고 그로 인한 간택 과정에서 여러 결함이 있었던 인현왕후가 숙종에게 총애를 받지 못하자 남인들이 명성왕후 사후 자해대비에 동의하에 장희빈을 다시 궁궐에 들입니다. 이후 숙종의 극단성을 그나마 잡아주던 왕실 최고 어른이었던 대왕 대비 장렬왕후까지 사망하자 끝내는 기사왕국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1680년 10월 경덕궁에 있던 중궁이 천연두에 감염되자 숙종은 집무실을 창덕궁으로 옮겼고 영의정이 홍화문에 머물면서 양쪽 궁궐의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인경왕후는 발병 10여일 만인 10월 26일 자정,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 급작스럽게 승하했는데 생소한 전염병이라 주치의들도 손쓸 길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인경왕후가 승하했을 때 숙종도 병에 걸려 숙종은 창덕궁에, 인경왕후는 경덕궁에 각각 따로 있어 대신들이 인경왕후의 승하를 숙종에게 알리고자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숙종의 어머니인 명성왕후가 주상이 밤에 구토하고 가슴과 배에 통증이 있다 겨우 잠들었으니 중궁 승하는 내일 아침에 알리라고 하여 숙종은 인경왕후의 부음을 다음 날 아침에야 듣게 됩니다. 임금 모르게 대골박 파자 전교의 큰 길에서 망공례를 하려 했으나 숙종이 먼저 알아차리고 약방 제조와 의원들을 데리고 왕비에게 가서 마지막 이별을 고했습니다. 그러나 삼정승은 급성전염병 마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모두 빠졌다는데 장례가 서둘러 진행되는 과정에서 임금이 하루 늦게 알았다는 이유를 들어 논의가 벌어졌습니다. 즉 사망을 안날로부터 성복을 하느냐, 죽은 날부터 계산해서 성복을 하느냐의 논쟁이었는데 조선 왕조실록에는 산 사람은 이튿날부터 계산하고 죽은 사람은 죽은 날부터 계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성복은 산 사람의 일이라 죽은 이튿날부터 계산해 3일 되는 날 행하고 염과 비는 죽은 사람의 일이다. 죽은 날부터 계산해 행한다고 정의한 것으로 염과 비는 성복보다 하루 먼저 시행하는 이유입니다. 인경왕후가 젊은 나이에 급작스럽게 승하해 혹시 소생의 기대를 갖고 임금의 병세도 고려해서 우왕좌왕하다 복례를 미루다 결국 새벽 삼경 복례를 했다고 합니다. 복례란 사람이 죽으면 즉시 윗옷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 암흑에 복하라고 3번 사자의 이름을 부르는 장례의 첫 번째 예로 이 또한 임금에게 늦게 알리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 논쟁은 부음을 받은 날이 26일인 자와 27일인 자를 나눠 성복례를 행했는데 경덕궁에 있던 사람들은 26일을 기준으로 성복례를 하고 창덕궁에 있던 신하들은 27일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명성왕후는 인경왕후가 죽자 빨리 서인 명문가 여성을 왕비로 삼아야 한다며 멀권을 행사했는데 정실이 죽으면 3년상을 치러야 새 정실을 삼는다는 규정도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무시당했습니다. 서인의 거두였던 대학자 사계 김장생의 현손녀이기도 한데 할머니 해평윤 씨는 윤두수의 고손녀이자 정혜옹주의 손녀라 인경왕후와 남편 숙종은 선조를 공통조상으로 하는 십촌 관계입니다. 숙부는 구운몽을 쓴 서포 김만중이고 훗날 인현왕후기에 적극 가담한 김춘택은 친정 조카로 이런 가문의 배경이 인경왕후가 왕세자빈에 책봉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당시 2차 예속 논쟁으로 남인의 기세를 제압한 서인은 물실국 혼이란 구호로 왕비는 서인 가문에서 배출되어야 한다는 당론을 가져 인경왕후 사후 인현왕후 민씨가 숙종의 첫 번째 계비로 책봉된 것입니다. 무덤은 서울흥 중 하나인 익릉인데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에 있으며 1970년 5월 26일 대한민국 사적 제198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왕비의 지위에서 승하했기 때문에 무덤도 현재의 서울흥 경역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는데 숙종의 정비였지만 숙종의 무덤은 인현왕후의 무덤 곁에 쌍능의 형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숙종 연간에는 왕릉의 능제를 단순화하고 성물을 간소하게 제작하도록 명했지만 그 이전에 만들어진 능묘라 국조 올해의 제도를 따르고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 양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경왕후의 후임이었던 인현왕후와는 묘하게 연결되는데 인경왕후의 5대조 김계위의 동생 김은휘의 딸이 송이창에게 시집가서 낳은 딸이 민유중과 결혼하고 여기서 태어난 딸이 바로 인현왕후입니다. 인경왕후의 시호를 정할 때 삼마후보로 인경, 효인, 장헌이 있었으며 숙종이 인경에 낙점하여 인경왕후가 되었습니다. 오늘 왕비로 배우는 한국사 조선왕비실록은 숙종 이순의 정비로 숙종과 최고의 금수를 보였으나 19의 단명한 왕비, 인경왕후 김씨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